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규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최근 산불특별법 내용과 쟁점, 향후 과제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2026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내년 6월 3일이면 우리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인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아나운서님, 우리가 네. 지방선거에서 일꾼을 뽑으려면 먼저 이것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일정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구가 정해져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선거구와 선거제도 그 게임의 룰이 예. 정해져야 됩니다. 네. 그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개가 있잖아요. 예.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할 때 네. 안동시 예천군이 바로 선거구가 되는 것이고 예. 이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바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도의원은 또 따로 국회에서 한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다면 선거구가 정해져야 저희가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선거제도와 선거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선거나 투표를 할 때 사용하는 선거 방식입니다. 아. 투표의 규칙, 개표 방식 등인데요. 예. 국회의원은 선거구당 1명을 뽑죠. 네, 그렇죠. 이것을 소선거구 제도. 근데 기초의원, 시군의원은 2명에서 4명까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네. 2등, 3등도 당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국회의원과 시군의원은 뽑는 방식, 바로 선거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안동시 예천구처럼 지리적 범위, 네. 선거제도는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거구와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후보, 정당, 지역별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렇네요. 최소한 미리 만들어져야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6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벌써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끝났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현재 경북도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기준에 맞지 않아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어서 선거구를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북도의원을 뽑는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난 10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그 선거구 구역표에서 전라북도 도의원 장소군 선거구를 네. 인구 편차 3대1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예. 불합치가 뭐냐면은 위헌은 위헌인데 지금 당장 위헌을 해버리면은 현행 선거구가 다 무효가 되면은 지금 예. 있는 도의원들 다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위헌이지만 몇 달 안에 법을 고치면 오케이. 그래서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고치라는 얘기인데요. 예.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공직선거법 22조가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시군에도 최소 1명은 시도의원 무조건 주자. 네. 그러니까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처럼 인구가 적은데도 1명은 무조건 주자. 어떻게 도의원이 1명이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네. 그 공직선거법 조항이 3대1 인구 편차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라라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선거구 이야기지만은 헌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도 이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 2월 19일까지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서 경상북도 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에도 최소 1명의 시 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건가요?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인구 편차 기준 3대1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매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대1이 뭐냐면은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배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편차가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영양군 인구가 1만 5천 명이에요. 네. 도의원 1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네. 안동이 15만이에요. 10배죠. 도의원을 실제로는 3명을 뽑는데 네.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명만 뽑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 영양 군민과 안동 시민이 똑같은 경북 도민인데 네.
영양 군빈의 한 표는 안동 시민의 10표 정도 효과가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니까 도의원을 똑같이 한 명 뽑으면은 그러니까 영양군의 도의원 1등 당선자보다 안동시 도의원 2등 낙선자가 표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더 많이 경상북도민의 표를 얻었던 사람들이 네. 낙선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한 표는 동등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등 선거에 위배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인구 편차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래 3배까지만 봐줄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5만 명에 한 명 무조건 주면은 3배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위배된다는 거고 참고로 국회의원은 더 나라에 큰일을 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2대1까지만 봐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대1, 3대1 기준이 네. 이 투표 가치의 평등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처음부터 3대1 기준을 맞췄다면 이게 위배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바로 여기서 그 공직선거법 22조 네.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에 시도의원을 한 명을 준다는 그 규정 때문에 헌법 위반하게 된 건데 네. 근데 이 취지가 그럼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한 명은 보장해주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과한 논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 균형의 논리로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3대1 기준을 맞추면요.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 도의원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 경북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에 그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한 4만 5천 됩니다. 네. 요거를 3대1 기준을 적용하면은 하한선이 2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예. 근데 경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예. 울릉군이 있죠. 울릉군이 8천이에요. 8천. 아이, 울릉도 영양 정성도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도돌이표처럼 인구 편차에 네. 즉 공직선거법에 도의원 한 명 보장해 주자는 법률하고 그 투표 가치 평등 헌법이 붙은 거예요. 그 헌법이 세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기간이 내년 2월 19일까지예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2달 만에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예. 영양, 청송, 예. 봉화도 인구도 적죠. 네. 그런 지역도 챙기는 법안을 하면서도 헌법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논의가 늦어질수록 이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니 도의원 출마자들, 이제 영양에서 도의원 출마하는 분들은 내 선거 없어질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죠.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네. 굉장히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데 제가 봤을 때 한 200만 도민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네, 첫 번째는 도의원 수를 대폭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울릉도가 있잖아요. 8천이 네. 1이면은 3배 곱하기 3, 2만 4천 넘어가면은 막 2-3명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계산해 보니까 수십 명 늘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정서법상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그거죠. 그러면 이 한 명 조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릉군은 뭐 포항이라든가 어디가 합쳐질 것이고 예. 영양의 도의원 한 분, 뭐 정선이랑 합치거나 없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또 여러분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지금 영양 정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봉화도 인구가 적고 의성도 5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이렇게 인구 편차 기준을 강하게 할수록 4년지 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소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도 네. 어렵고 두 번째도 어렵다. 둘 다 어려운데 뭔가 2월 19일까지 대안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예. 헌법 위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차피 지금 인구 편차 기준을 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역별 인구 편차를 완화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소선거구제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3인 이상 뽑는 한 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은 예. 그 3대1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양이나 울릉이 어차피 없어지는데 한 3명 뽑으면은 영양이랑 인근 군 합쳐서 한 3명 뽑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영양군이 그 투표의 캐스팅 보트 영향력을 네.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냥 판을 바꾸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네. 도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크게 2가지 대표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 대표성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계층 대표성이라고 직업, 계층, 성별, 연령. 네. 그러니까 내가 안동 시민이지만은 농사를 지어요. 그럼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네.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컸어요. 예. 안동, 영주 간의 격차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동의 청소년하고 영양의 청소년하고의 격차보다 청소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영양의 농민과 청소의 농민이 겪는 고민은 비슷하죠. 영양이냐 청송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농민을 대변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인가, 어르신을 대변할 것인가. 그래서 선거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러한 어떤 의제별, 정책별 그게 중요성이 커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를 넓혔을 때 지역 인구 편차도 완화하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농민들이 많으니 사과 농사가 어려운 우리 지역의 네. 지방원을 영양, 청송, 봉화가 연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합니다. 51대 49. 네. 그래서 지역의 독점 구조도 강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편차 기준 때문에 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3명 이상 뽑으면은 지역별 인구 편차도 완화하고 여러 정당들도 골고루 당선되고 예. 농민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계층 대표성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한 제3의 길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고민들을 지역 정치권이 안 하게 되면은 네. 결국 막판에 힘없는 지역이 피보게 돼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양 군민들, 청송 군민들, 봉화 군민들, 의성 군민들, 예천 군민들 또 안동도 마찬가지 연대해야 네. 되고 특히 그 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은 진짜 좀 머리띠 싸매고 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 선거구 및 선거제도 논의를 국회의원들끼리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인구가 적은 우리 지역 영양군, 청송군 또 봉화, 의성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남은 2달 동안 뭐 바쁘시겠지만 지역의 정치권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역민들과 더 많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우리 지역에 더 나은 선거 문화 만들어가기 바라고 특히 도의원이 없어질 수 있는 지역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이 많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촌 지역에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1인 1표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허순규 대표님께서 다른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북도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문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허순규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